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요. 바로 이제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각 후보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게 되는데요. 후보들은 저기 이렇게 각자 두 분 하나씩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에 하시고 답변은 1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또 이렇게 같은 시간 30초, 답변 1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상환 후보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네, 박재용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남북 평화 무드에 대해서 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서는 판문점 지지 선언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합니다. 남북 대화, 남북 평화 노력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크게 칭찬해 드립니다. 끝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당론과 크게 위반되었을 때에 파주시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당론과 배치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후보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들은 기자들한테 요구받은 질문과 같습니다.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인데 시장이 야당이 되면 그 일이 되겠냐?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적 이념과 가치, 그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그땐 파주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파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파주의 이익을 대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파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두 분 국회의원이 협력을 안 한다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답입니다. 네, 그리고 권영인 후보님께 그 후보님이 그리고 있는 파주의 미래상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있는 파주의 미래상은 핑크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야 될 것이 너무 쌓여 있고요.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의 핑크빛 미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파주가 당장 시급한 것을 여성의 꼼꼼함으로 챙겨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파주는 좀 갑의 입장에서 일방통행적이고 또 권위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습니다. 집안 살림도 여자가 잘 하듯이 여자의 손이 거치면 썩어나가는 것도 없고 시드는 것도 없이 잘 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때 양념도 어떤 요리책에서 넣는 정량이 아니라 본능으로 넣거든요. 그것처럼 이제까지 파주를 움직여왔던 그런 시선과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파주의 아픈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권정인 후보께서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재용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후보님 공약 중에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하철 3호선은요, GTX가 이제 연말에 착공되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 문제는 주민의 염원이자 시장 후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이인재 시장은 그 자체 사업성 검토와 함께 설계를 주민에게 공개했는데요. 그때 운정 1, 2동에서 통일동산으로 가는 노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GTX도 지금 운정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홍 후보님의 공약에는 교화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화역은 좀 뜬금없는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교화 연정이 더 현실적이죠. 제가 볼 적엔 통일동산이 뜬금없는 겁니다. 지난 이재용 시장님도요,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그 운정역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운정동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경의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GTX 노선이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화역은 그 노선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지금 운정 신도시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교화지요.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 전에 이제 교화 신도시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죠. 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죠. 실질적으로 운정까지 온 지하철이 교화까지 안 간다면 지극히 비상식적인 거죠. 교화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 후에 더 그 정부의 재정 여건이 더 충족이 되면 그때는 탄현까지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죠. 어차피 GTX는 운정역으로 오게 돼 있고요. 운정 종착역에서 이제 후보님은 뭐 샌프란시스코 라인이라든지 다른 라인을 이렇게 모노레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운정 종착역에서 교화 탄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노레일과는 또 별개로 교화역으로 굳이 그 지하철 3호선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GTX와 거를 지하철 3호선은 전혀 다른 노선이죠. 아니 물론 그렇지만 네. 지금 기존에 이렇게 병렬로 가는 세 개 노선에서 교화역으로 뺀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교화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GTX는 지금 운정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더 연장하는 부분은 이제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노선 검토를. 뭐 전임 시장은 아마 금천 문산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렵게 GTX 연장을 파주까지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국가계획을 지연시킬 뿐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금천 문산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GTX를. 그 대신 경의중앙선으로 이어지는 행신역까지 이어지는 KTX를 경의중앙선의 종착역인 문산기지천까지 연장하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거는 후보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 국가적으로 그 KTX의 문산 연장은 사업 계획이 없죠. 국가 계획에 없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답변 드려야 돼요. 네. 그 트램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모노레일과 전혀 다릅니다. 그 경전철의 한 형태이지 경전철도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경전철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트램과 모노레일과 그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에 너무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모든 후보들이 경전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트램이라든지 뭐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답변 시간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모노레일은 공중으로 가죠. 그렇죠. 도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트램은 에너지가 배터리입니다.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단지 도로에 레일만 까는 겁니다. 그 레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묻히는 레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교행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트램을 설치하는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에 대해서. 아니 너무 이렇게 자꾸 답변이 끝나야죠. 그래서 트램은 시간을 모노레일의 답변은 5분의 1분 1 사업비뿐이 안 듭니다. 그래서 트램과 모노레일 경전철 이런 거하고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네, 질문의 세계적인 요지와 친환경 수단입니다. 빗나간 것 같은데요. 저는 트램과 모노레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3호선 교화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연계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2030 파주도시 기본계획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이게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파주시에서 올려갖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그런 2030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파주시 철도 계획이 금천조리선, 운교선, 탄현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님께서 이제 1년도 안 된 그 계획을 시장이 되시면 그 2030을 폐기하고 새롭게 교화선을 추가하신다라는 말씀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램은 철도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램이 교화선 아니라, 말씀하시죠. 교화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30 계획안에서는 금촌 조리선이 지축 벽제 조리 금촌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교선이 대화에서 운정, 탄현선이 운전에서 통일동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일산에서 파주 이렇게 2030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통일동산을 교화 쪽으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통일동산으로 가는 것을 교화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1년도 안 된 이 도시계획 이거를 폐기하고 새롭게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동산을 가려면 교화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노선을 보시면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을 한번 보십시오. 네, 나중에 예, 예. 2030 도시계획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교화에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데 큰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길 비껴서 가냐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교화의 민원을 들으셨나 봅니다. 당연히 교화 사람들이 저기 청취한 권후보님 저기 다음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없습니다. 이상원 후보님한테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네. 별로 궁금한 게 없나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럼 더 이렇게 궁금하신 질문하시고 싶은 게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호 교수님께 한 번 더. 아니 나도 질문해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성원 후보님과 권정인 후보님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의 큰 정책의 흐름은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이죠. 성장에 우선을 두느냐, 분배에 우선을 두느냐. 지금 정부는 누가 뭐래도 분배 정부죠. 우리 이성원 후보님께서는 성장과 분배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쭉 과거 정권들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 우리의 삶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산업 성장으로 인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현재 시스템으로 성장 위주의 시스템으로 갔을 때에는 점점 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류가 공면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최저임금법도 도입이 되고 조금씩 같이 잘 살아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립니까? 성장을 안 하면? 말씀드릴까요? 예. 일자리가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많은 일자리들이 거의 60%, 70%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바뀝니다. 뭐 과거의 일자리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그런 시스템에서의 4차 산업에서는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도래하는 미래는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생활하는 그런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로봇가 저희의 인력을 대신할 거고요. 예, 다양하게 변화가 될 네, 것입니다. 그것도 성장이죠. 네, 그것도. 저는 성장과 분배 두 개를 비교하는 이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까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놓친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성장과 분배의 균형.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분배 정책도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역 정책은 그 지역의 지역 경제 규모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역이 그 스스로 지역 경제를 감당해 나갑니까? 지역 복지 수요를.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또 첨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쪽에 정책의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그런 과실이 지역 경제에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 복지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공덕비를 세울 수 있는 시장님이 나올 수 있는 파주시가 되길 바라고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있는 시장님들을 주민들이 공덕비 세워주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파주시에서 공덕비 세울 수 있는 시장이 나오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 분이 공약을 많이 내줬어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질문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박지영 후보님 그 내신 것 중에서 보면 이게 도로, 교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현재 파주시에서 기업하기 편한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기업하기 편한 도시인지 규제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재영 후보님 다음에 뭐 권정희 후보님이나 나머지 후보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시장이 돼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3개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규제를 푸는데 뭐 규제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규제 개혁의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제는 그 도시를 묶고 또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많으면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허가가 어려우면 부동산 경기도 일어나지 않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규제는 절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규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서 정한 규제는 어떻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법 밑으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규제 또는 조례에 너무 심하게 시행되던 규제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지금 파주 전역이 옛날 과거 구은 시절의 도시계획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규제에 의해서 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 지역의 중심가의 다운타운에 그 공지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용적률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도시 어떤 읍면동은 주거 지역이 그냥 산입니다. 산을 까야 주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도시계획들 바꿔야죠. 어떤 도시는 길이 가다가 끊긴 데가 많습니다. 이어줘야죠. 막힌 데가 있습니다. 또 좁은 데가 있습니다. 넓혀줘야죠. 또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밝게 해줘야죠. 저는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갖고선도 1년 내에 파주의 지역 경제가 조금은 살아날 것이다. 숨통을 튼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규제는 개선 차원이 아니라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 또 규제에 가장 민감한 그런 분들의 공청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풀 겁니다. 네.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로 나오면 아우서 치는 소리가 파주의 규제가 심하고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후보들이 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 같습니다. 또 들리는 말이 공무원이 고약하다, 뭔가 구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규제와 인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 살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하기 편한 도시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기업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영을 공부했는데요. 경영학 1장에 보면은 기업의 역할은 수익 창출이다라고 했었던 게 과거 저 배웠을 때 그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업이 과연 수익만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그리고 문화, 생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게 기업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